자, 5번입니다. 처럼 마샬 맥루한이 제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견지명 있게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1964년에 매체는 메시지다. 자, 매체가 메시지다. 우리는 매체가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래서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겉껍질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대략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깨버리고 매체가 곧 메시지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매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제시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뭐라는 걸? 그 내용을 넘어서, 어떤 내용? 전달하다니까 전달되는 내용을 넘어서 매체 그 자체가 가진다는 영향력을, 바로 그 속성상, 바로 그 본성상, 그리고 독특한 특징들에 의해서. 자,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사장이야, 여러분이, 직원이 갑자기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화를 해서 해. 그럼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걸 전달을 해. 혹은 그냥 문자를 하나 띡 보내놨어. 문자라는 매개체로 이걸 전달을 해. 뭐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져요? 매개체 자체가 전화를 했을 때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좀 더 이게 솔직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문자만 보내고 말면 그 매개체 자체가 가지는 속성, 그 특징 때문에 뭔가 이 새끼가 지금 좀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매개체 자체가, 그 매체가 가진 특징 때문에 뭔가 이 자체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그 사용은, SNS의 사용은 의미한다. 뭐라는 걸? 우리가 가진다는 거. 더 적은 필요를 상호작용할 타인들과 직접. 그렇죠? 카카오톡 하니까 직접 대화할 필요가 없죠. 더 적어졌죠. 자, 이러한 거리두기가, 소통의 거리두기가 가진다. 직접적인 함축 의미를 가진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발달에. 만약에 배우는 것이, 소통하는 법을, 타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어떤 발달하는, 연습으로 발달하는 기술이라면 아이들의 이런 끊임없는 사용은, SNS의 사용은 줄일 거다. 그 경험들을, 그들이 가지는 경험들을. 자, 여기 그걸 가지고서 배울, 뭐를? 사교적 기술을 배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것도 관계사절이고요, 이것도 지금 관계사절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 근데 또 어떤 경험? 그걸로 사교적 기술을 배울 경험을 줄여버리게 된다. 그래, 맥루아는 단언한다. 뭐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집중돼 있어서, 내용에만 집중돼 있어서, 그 기술의 내용에만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목하기를, 그 영향력을, 기술 그 자체. 그러니까 SNS라고 하면 이게 매개체고 이게 기술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가 뭐야? 미디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기술 자체의 영향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자, 이러한 관찰은 확실히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 뭐에? 그 기술이 제공해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있어. 뭐를? 고려하기를. 어떻게 바로 그 행동이, 이러한 발전들을 사용하는 바로 그 행동이 어떻게, 그 행동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는 너무 고려하기를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너무 못 보고 있다. 매체 자체의 기술에만 신경 쓰지 매체가 주는 의미 내지는 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에 좀 더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매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한 거라고.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들은 계속한다. 재창조하기를 그들 자신을. 도시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난 수십 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줄이려고 공해를 줄이려고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매력적인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도시 얘기겠죠. 제한함으로써 오염시키는 차량들을 그 다음에 격려함으로써 EING가 1번 이게 2번 뭐를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들을 그리고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가 원래 오염으로 찌들어 있었는데 이것도 변화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20년에 또 다른 자극이 변화를 향한 또 다른 자극이 왔다. 형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로. 그런데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았다. 소매점들이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게 소매점이죠. 소매점들이 텅 비는 걸 보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체들이 보내는 걸 노동자들 집으로 그리고 몇몇이 질문하는 걸 보게 되었다. 뭐인지를. 이런 붐비는 도시들이 과연 안전한 환경이 맞느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러니까 오염이 심했는데 이것도 극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병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극복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도시들은 반응해 왔다. 뭐에 반응했냐? 변화하는 환경들에 반응해 왔어. 과거에도. 자,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왕국들을 통해 또 세계적인 확장을 통해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 그것들은 도시들은 발전해 왔다. 남아있도록 심장부에 정치, 경제, 문화에.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매우 많이 대도시들의 역사다.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짓든지 간에 이러한 장소들은 무역, 창의성 그리고 변화의 이러한 장소들은 즉 도시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 그것의 심장부에.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것의 심장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미래죠. 어떤 미래를 그리든 그 미래의 심장부에는 도시가 있을 것이다. 도시는 무적이다. 상황이 변해도 도시는 적응하고 늘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7번입니다. 자, 인간의 문화들은 보인다. 무한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그러나 사실 이게 지금 절이 아니군요. 자, 그러나 사실 그런 변화 능력은 가변성은 발생한다. 뭐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산되는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능력에 의해 생산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에 의해 생산되는 그 경계 안에서 발생한다. 자, 인간의 문화가 가변적이다. 다 다르다 이거죠. 미국 문화 다르고 한국 문화 다르고. 인간의 문화가 가변적인 건 맞는데 이 가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결국 인간의 능력 안에서만 가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해 봐야 결국 넓은 범위에서는 미국 애들도 인간이고 한국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못하는 문화를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쪽이니까 문화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큰 틀에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인간의 언어들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다르면서 소리, 문법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다르면서 그럼 이제 뭔 얘기 나와야 돼? 그래봐야 인간의 능력 아니지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나 모든 언어들은 의존한다. 뭐에 의존하냐? appear to be. 자, 해석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is였으면 be가 있으니까 is였으면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이다. 거기에 what을 붙이니까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인 것 이렇게 됐을 텐데 appear to를 붙이니까 is가 이제 to 부정사니까 be가 되면서 appear to는 뭐인 듯 보인다. 그러면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인 듯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능력들은, 모든 언어들은. 그리고 성향인 듯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배우는 걸 위한 언어들을. 자, 비록 소리들의 범위가 사용되는 인간의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의 범위가 연장되지만 뭔가 지금 뭐 흡차음과 파열음이라고 했네요. 전문 용어니까 안 해도 됩니다. 흡차음과 파열음로부터 뭐까지 후두 폐쇄음까지 연장되겠지만 그러니까 언어들이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언어가 사용하는 이런 소리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하겠지만 그래봤자 또 인간의 능력 안 인간이 뭐 초음파를 쏠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 구별되는 말의 소리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모든 언어들에서 세상에 소리들은 are 이런 벗은 only입니다.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소리들의 어떤 소리들 그것이 가능한 그거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의미상의 주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소리들의 일부분일 뿐이다. 자, 또 다른 방식은 어떤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그 섬세한 관계를 뭐 사이에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 그 섬세한 관계를 관찰해 볼 수 있을 또 다른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이다. 한 미국 아이와 믹스텍 쪽의 그의 친구들이 반응할 방식으로이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본능적으로 뭐에 반응하는 방식? 벌의 유충과 양파습에 반응하는 방식. 뭐이든지 그들이 느끼든지 기쁨을 느끼든지 혹은 혐오감을 느끼든지는 이게 주어입니다. 결정된다. 그 방식에 의해서 그들이 학습하는 인식하도록 음식을 그러나 기쁨과 혐오는 뭐인 듯 보인다.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들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인간의 문화가 결국은 크게는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왜? 아니 인간의 문화잖아 말 그대로. 문화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문화라는 건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거기서 거기.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예를 든 게 언어고요. 그러니까 A 언어, B 언어, C 언어 다 다른 언어기는 하지만 이게 뭐 초음파 사용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 미국 아이는 양파 스프를 보고 입맛을 딜라이트를 가질 거고요. 기쁨을. 난 믹스텍 아이는 이게 뭐 이제 원시 부족이라고 쳐봐. 그럼 벌의 유충을 보고 딜라이트를 가질 거란 말이지. 다르잖아. 하지만 어떤 물건을 보고
야 이거 먹을 거다. 기분 좋다. 야 이거 못 먹는 거다. 아 혐오스럽다. 라고 보는 거는 인간이면 똑같지 않냐 이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미국 아이는 이걸 보고 딜라잇을 느끼고 이걸 보고 혐오감을 느꼈지만 얘네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딜라잇을 느끼고 이걸 보고 못 먹는 걸 보고 디스거스트를 느끼지 않았냐 이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크게는 보편적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그런 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8번. 자, 생각해보자. 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표준 과학 실험에서 발견하기 위한 어떻게 한 특정한 세제가 표백작용을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이따 몇 가지 요인들이 어떤 초래할 수도 있는 그 세제가 작동하도록 특정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은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 요소라는 것들은 포함하고 있을 거다. 그것의 활성화된 재료들, 그 유형과 온도, 물에 어떤 물, 그 안에서 그 재료들이 뒤섞이게 되는 그 물의 유형과 온도, 그 다음에 재료들, 지금 세탁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계,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줍니다. 기계가 쓰였다면 이라는 거지. 기계가 쓰였다면 기계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지. 사용되는 하기 위해서 그 세탁을. 자 이제 뭐 어떻게 세제를 넣으면 이게 때를 빼주냐 이거를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예상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이거죠. 그 재료 안에 그 세제 안에 무슨 성분이 들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막 재료들이 섞이고 있는 물이 찬물이냐 따뜻한 물이냐에 따라서도 세척 작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물이 산성이 높냐 알칼리성이 높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세탁되고 있는 재료가 뭐냐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냐 아니면 뭐 통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세척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어떤 실험이든 어떤 희망할 수 있을 법한 발견할 것을 무엇이 진짜 초래했냐 표백을 이 때 빼는 걸 결국 초래해 준 게 누구냐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어떠한 실험이든 고안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such A, as B, B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뭐하는 확실히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뭐라는 걸 확실히 해? 그 중요 요소들이 제대로 고립되었다는 걸 확실히 하는 다른 이게 변수죠. 변수들로부터. 자 이제 뭐 하고자 하는 말이 나왔고 결국 뭐가 표백을 하지? 이걸 알아내고 싶어.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뭐가 표백작용을 일으켰냐를 알고 싶으면 이것들이 다 동시에 개입이 돼 있으면 알아? 몰라. 다른 것들 다 없이 딱 C만 집어넣었을 때 표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죠. 그래야 표백이 됐어? 그럼 이 C 때문에 표백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고립시킨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가설이 일단 우리가 세운 가설이 뭐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염소다라는 거라면 뭐가 하는 게 이 표백을 해주는 게 염소다라는 게 우리 가설이라면 이게 염소다라면 염소 때문에 표백이 일어난 거야 라면 다른 거를 안 집어넣고 오직 염소만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그 실험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뭐라는 걸 만약에
모든 나머지 변수들이 똑같이 남아 있다면 그 존재나 부재가 염소의 존재나 부재가 뭐 할 것이다? 결정지을 것이다. 뭐인지 그 세제가 표백을 하는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른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염소만 변화를 줬을 때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변화는 염소 덕분이다. 그냥 과학 실험의 방법론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뽑으려면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걸 알려면 그 변수만을 고립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올바른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끊고 나머지 4개 갈게요.